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A플랫 제455화 예고 안 나갔는데요. 영화 버드박스 바르셀로나 편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대입니다. 자, 그리고 없습니다. 둘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까닭을 뭐 별로 안 궁금하시겠지만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저도요. 그리고 오늘이 정확히 일주일째고 네, 뭐 사실은 그 권고하는 게 5일까지잖아요. 네, 그리고 뭐 자가격리도 사실 권고에 멈추는 거잖아. 의무가 아니잖아요. 네. 강제가 아니어서 사실 어쨌든 이제 5일이 지나니까 뭐 3일째 되니까 확실히 많이 낫더라고. 첫날 둘째 날에 죽을 뻔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이 일주일째인데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 과장이 몸을 사려서 못하겠다. 그렇죠. 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끝까지 핑계를 대더라.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 때문에 안 된다. 엄마 때문에 안 돼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네, 못하다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전드가 그럼 둘이라도 간단하게 한 몇 편만 만들어 보자. 빵꾸를 내느니 라고 제안을 줘서 급하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또 녹음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이번에 녹음을 못하면은 분명히 일주가 비게 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별로 좋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네,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그렇죠. 지금 정 과장 이렇게 몸 사렸는데 다음 주에 야, 나 아파 뭐 이러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지 이제. 서로 아주 민망한 상황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저희는 이제 개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옮길 일 없습니다. 예, 방역은 아주 확실하게 돼 있고 네. 그냥 정 과장은 몸을 사렸다. 엄마 때문에 몸을 사렸습니다. 아, 근데 그렇죠. 저한테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의 무증상이어가지고 네, 그냥 되게 가볍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처음인데 너무 이렇게 힘드셨죠? 예, 이렇게 아픈지 몰랐고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첫 번째로 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다들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저는 마스크를 그래도 쓰고 다녔다가 밤에 잠깐 안 쓰고 약간 이런 건 있었는데 언제 걸렸는지는 이제 확실해졌어. 동선을 확인해 보니까 누가 옮겼는지 확실해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맞아요. 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댓글을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맨날 팟빵 댓글 많이 읽었잖아요. 이번에 네. 플로 댓글만 살짝 읽어보고 갈게요. 네. 플로도 지금 보니까 팔로워가 98명 거의 100명 가까이 되고 뭐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도 네. 많이 들어주시면 저희한테 떨어지는 뽀찌가 있긴 합니다. 고급 표현 나왔네요. 얼마씩 들어오는 것 같긴 해. 이게 몇 회당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플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자, 이 몸의 이름은 파워다님 주술회전 제로편에 남겨주셨는데 주술회전 2기 나왔는데 언제 나오나요? 이게 방송 언제 나오나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해? 그렇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완결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지. 방영을 하고 있고 저 나오자마자 다 봐가지고 4편까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편에서 고조 사토루가 어떻게 각성하는지가 나와서 또 각성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 얘기거든요. 아. 고등학생 때 얘기. 주술고전 때 그 뭐 걔 있잖아. 그 네. 머리 쪼개졌던 애. 네. 걔랑 같이 다니고 뭐 요 얘기부터 나오더라고. 아. 아무튼 뭐 이거 이제 9월이면은 아마 뭐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때 하겠습니다. 네. 님플님이 귀멸의 칼날 도곡마을 편에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로그인을 못해서 댓글을 못 적었네요.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카카오 페이지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무 길고 근데 내년에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일본에서. 요즘에 그런 게 좀 있지. 한국 그 웹툰 원작, 뭐 웹소설 원작들을 일본에서 제작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네. 이게 내년 초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작품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대충 얘기가 그 웹소설 스타일, 너무 웹소설 스타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고 제목에서 딱 드러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애니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애니 재밌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1주라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 요게 제일 큰데 네. 현재 텀블벅에서 펀딩이 진행 중이죠. 네. 예. 홍락훈 작가 SF 판타지 단편집 아니죠. 초단편집. 죽음과 세금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드래곤 역시와 잼 한 병을 받았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펀딩 받고 있고요. 지금 녹음 시점에서는 한 18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이 방송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뭐 굉장히 좋긴 한데 뭐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모이기도 했고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뭐 무리는 없고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이런 차원이긴 한데 네. 좀 재밌는 게 이제 텀블벅에서는 요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의 뭐 나이대나 뭐 성별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입을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거든요. 네. 보니까 여성 후원자가 거의 60% 이상이고, 오, 진짜요? 예, 오. 남성은 30몇 프로, 뭐 이런 정도. 남성분들 힘내주세요. 예. 그리고 20대가 너무나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요? 20대가 55% 이상이에요. 그리고 10대도 10몇 % 정도 되고. 오, 이런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보네요. 뭐 그래서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았어요. 일단 텀블벅 자체가 10대, 20대들이 되게 좋아하는 플랫폼이다. 그렇긴 하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하는 게 여기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제 그게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팟캐스트 주요 청취자들은 어쨌든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고 네. 그리고 3, 40대 위주잖아요. 네. 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텀블벅 끝날 때쯤 되면은 서베이 한번 돌릴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뭐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 어디서 알게 됐는지 뭐 이런 거 대충 여쭤볼 것 같거든요. 네. 그때 팟캐스트도 이제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작년과 또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별로 안 생각이 좋은 거 아니에요? 드는데 아니 지금은 너무 엄청나게 펀딩이 잘 돼서 네.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 듣는 분들 왜 많이 해주셨다는 걸 알겠어. 음. 그렇다면 그래도 전통적인 그쵸? 지지자분들은 또 어땠을까? 지지자? 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자 어쨌든 아직도 펀딩 진행 중이니까 참여해 주시고 네. 뭐 굿즈 전드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엽서와 뭐 배지와 뭐 이런 것들 네. 안 해본 거 하고 싶어서 이번에 배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아직 그것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뭐 일단 그 제년 작가 일러스트가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분명 너무나 갖고 싶을 거라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버드박스 바르셀로나 편 이야기 해볼까요? 네. 자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래된다 벌써? 그렇더라고요. 2018년 버드박스의 속편이자 스피노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5년 전이었네요. 그래서 이 작품이 2023년 7월 14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다. 뭐 제목에서 딱 보이지만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배경이다. 그래서 막 언어가 뒤섞여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을 하는데 영어도 있고 예,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이 또 독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독일 관광객이어서. 네. 근데 주인공은 다 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무슨 언어 건축가는- 천재냐? 건축가는 다 할 줄 아는 것인가? 건축인가? 토목 아니야? 네, 토목이었어요. 토목. 토목에 가까운 어쨌든 엔지니어인가 뭐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 네. 계속 사기 쳐먹는 애 아니에요. 저기 발전기가 있어 하면서 그런 애인데 일단 네. 그 주연은 세바스티앙 역의 마리오 카사스. 이 사람이 좀 낯이 익다 했는데 저번에 제가 어제 모바스에서 소개했던 네.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의 주연. 상당히 이 스페인에서는 좀 유명한 배우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좀 가린 것도 있는 것 같아. 일단 선해 보인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이 작품에 어쨌든 그 전작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당연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통수를 씌게 치죠. 그래서 초반은 사실 한 10분 동안 되게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도 저는 좀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일단 설정이 재밌잖아. 그렇죠. 아니, 보이지- 지역이 다르니까 느낌이 되게 많이 달랐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기대해서 이게 바르셀로나라는 이제 부제를 붙여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을 다루겠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쨌든 보이지 않는 어떤 미지의 존재가 있고 얘를 보면은 죽고 그래서 눈을 가려야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설정만 가지고도 네.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 공포 영화들이 속편이 계속 나오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하나 좋으면은 네. 배경을 바꿔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설정을 조금 비틀어서라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드박스 서울 이래도 재밌을 것 같잖아. 아, 서울 난리 날 거야. 아비규환이지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 자, 어쨌든 그 폐허가 된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전작 버드박스의 세계관 그대로 이제 미즈의 무언가를 보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점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 그래서 전 그쵸.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네. 벌어졌다는 듯이 보이죠. 그래서 막 세바스티안이 되게 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딸내미도 뭔가 사립 학교 다니는 느낌이었어. 교복 입고. 아, 그건 뒤에 나오는 거고 초반에 일단 바르셀로나가 폐허가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세바스티앙 주인공이 그 어린 딸 안나와 함께 이제 눈을 가리고 거리를 이제 헤매는 것부터 시작을 해. 그렇구나. 맞아. 네. 그런 다음에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스케이트장에서 막 이렇게 논 적 없지 하면서 두 부녀의 한때가 보여져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갔는데 갑자기 이제 인간 집단이에요. 얘네들이 나타나서 얘네들 린치를 한데 알고 보니까 이 인간들은 전부 다 맹인이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거야. 그쵸.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린치 당하고 식량을 다 뺏기는 게 보여. 그래서 요것부터도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맞고 뭐 식량 넣고 이렇게 이제 막 돌아다니는 사이에 첫 번째 어떤 집단과 조우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들 나름 되게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라고 쓴 거는 이제 세바스티앙이 계속 이 집단을 조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카트에 이제 연결된 줄을 따라서 계속 이동 중인 사람들이 있어. 만났어 중간에. 그런데 되게 이상한 거긴 하지만 세바스티앙이 자기 딸을 숨긴 채 이 사람하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발전기 있는 곳을 안다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 혼자냐 할 때 혼자다.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딸을 그 밖에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하나 처음에. 그렇지.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딸은 그럼 언제 찾아? 뭐 이런 생각까지 좀 가지게 됐는데 네. 어쨌든 그 진실은 후에 금방 밝혀지게 되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고픈 게 지금 전기인가 봐.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대충 다 갖춰져는 있어요. 뭐 식량도 있는 것 같고 네.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숫자도 되고 근데 얘가 자꾸 발전기 운운하니까 그때부터 혹해가지고 뭔가 자꾸 되도 않는 모험을 하려다가 망하는 게 이제 초반에 어떤 스토리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어쨌든 설득을 해서 합류를 했고 이 사람들의 아지트를 가보니까 여기는 버스 터미널이야. 버스를 아주 그냥 숙소처럼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집단 생활 중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의심을 받긴 해. 너 정말 발전기 있는 거 알아? 발전기가 있긴 해? 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데 일단 이제 밤을 보내. 그래서 밤을 보내는 사이에 또 모닥불 앞에서 막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정보를 주죠. 그러니까 밖에는 보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전작 버드박스에서도 나왔죠. 네. 그 사람들이 그 눈을 가리는 사람들을 막 그 자살로 내모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이 바르셀로나에도 이 보이는 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미지의 존재를 봐도 얘네들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그때 당시 설명으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자살로 안 간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변형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경도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후에 빌런이지만 뭐 네. 스포일러 있습니다. 신부였잖아. 네. 이 신부는 현대에 되게 실망을 했어. 나는 뭐 신의 어떤 뭐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쥐뿔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시작이 되었다. 그럼 나는 신의 사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신부였어. 그쵸. 교회 신부.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보이는 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정신적으로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친 사람들, 경도된 사람들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집단에 의해서 어떤 남자가 자기 스스로 이제 눈을 찌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눈을 찌르고 나니까 걔네들 그냥 가더라. 흥미를 잃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자들은 너희들도 봐 하면서 억지로 이제 눈을 뜨게 해서 그 존재를 보게 만드는 거였지. 아무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이는 자가 이제 누군지가 대충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알고 보니까 신부였고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수트로 이마에다 그 눈 모양을 그리잖아. 네. 뭐 그리고 이제 강제 개안하는 거 나오고. 너무 잔인한 장면이었어요. 이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왜 그런 설정 같은 데 보면 낮에 돌아다니면은 안 되고 밤에는 돌아다닐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버드박스에서는 아예 그냥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금지된 거잖아요. 햇빛이 있는 곳에서. 아니 햇빛을 떠나서 밤도 안 되는 거죠. 밤에는 더 위험하니까 그런가? 근데 그래도 그 뭔가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건물 안에서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창문을 계속 가리고 있지. 뭐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힘든 세상에 눈을 강제로 뜨게 만든다. 와, 이건 너무
잔인한 행동. 근데 원래 이제 호러 영화를 보면은 네. 이런 어떤 미지의 존재 괴물이 이제 등장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건 결국 인간이 있다라는 게 이제 반드시 끼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끼어들면서 사실은 더 재미가 있는 거고 뭐 좀비 영화를 봐도 거기서 제일 무서운 건 좀비? 그렇다기보다는 인간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도 이제 거기에다 방점을 찍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긴 해. 그렇죠. 예. 자, 이래서 이제 첫 번째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세바스티앙이 이제 다들 이제 여기 합류해서 자잖아. 네. 근데 혼자 몰래 일어나가지고 이 버스 정류장 뭐 버스 회사 같은 곳이었으니까 키가 단체로 이렇게 막 있는데 요걸 가져와서 버스 시동을 걸라고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죠. 네. 그러고 세바스티앙이 이제 기사석 문을 잠그더라고. 요거 좋더라. 이거 한국은 이렇게 안 돼 있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생기고 있고 일부는 못 봤어 한 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버스 시동을 걸고 무슨 짓을 하나 여기까지도 참 몰랐어요. 저는 이때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제 딸내미 데리러 가려나 보다. 이제 드디어 밖에 딸내미 있는데 어떻게 이제 요 좋은 데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으로 봤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다른 버스를 타고 나가면 되잖아. 그렇긴 왜 이 하죠. 사람들을 몰고 무작정 밖으로 나갔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전작 버드박스 보면은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 게 나오잖아요. 창문 네. 다 가리고 네. 그 뭐라고 하지? 내비게이션. 그것만 보고 막 가잖아. 네. 옆에서 삐삐삐삐 거리면 꺾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뭔가 밟고 지나간 소리도 나왔었고. 근데 이건 네. 아무것도 없이 뭐 그냥 가림막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몰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여기다 돈을 제일 많이 때려박은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나가니까 밖에 노출이 됐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가오면은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물체들이. 네. 예,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노출된 사람들이 뭔가 본 것 같이 하나도 이제 자살을 하고 자살 굉장히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많이들 하죠. 예? 막 돌아가는 바퀴에 이제 머리 댈 수 있나? 막 이러면서 이제 한번 대보고 바퀴가 이기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거기 한 명 계속 라이터하고 장난치던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그치. 결국 부지르고 자살하고. 뭐 그런 거. 걔는 그럴 것 같더라. 어디 라이트 딸깍대. 아이, 시끄럽게. 그러는데 이 세바스티앙이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지켜보는데 자살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뭔가 빛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거야. 네. 눈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네. 존재를 보면은 어. 눈동자가. 근데 세바스티앙은 눈동자가 바뀌었는데도 자살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이 빌런이었네?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 되는 얘가 거죠. 세바스티앙 이 주인공이 보이는 자 빌런이었고 그리고 더 좀 재밌는 거는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게 사람들이 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천국으로 마치 들림되는 그런 현상처럼 보였던 거잖아 얘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한테만 그랬던 건데 저는 살짝 그 혹했던 게 원래 저런 현상이야? 라고 생각도 맞아요. 이제 약간 들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드 오브 에바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나 얘 편을 들고 싶었어. 일단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니죠. 그리고 딸은 뭐냐? 이미 죽은 존재인데 이제 옆에서 맴도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환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허상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자기가 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어떤 그 대의를 쫓으면서 그리고 이 딸의 속삭임에 이끌려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이렇게 자살로 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약간 혹했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리고 뭔가 신념을 가지고 죽이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물안경 같은 거 시커멓게 칠하고선 쓰고 다니잖아요. 고글. 밖에서는 고글. 근데 그 알고 보면 다 보이는 거였잖아요.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가리고 있는 것처럼 하고 다녔던 그렇지.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집단을 찾아서 내가 구원해줘야지 이러고 다녔던 사람이었다. 그렇죠.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여기까지는 재밌다. 이 설정은 나쁘지 않아. 네. 근데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빌런이면은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자기 안의 갈등으로 이끌어가지만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그냥 되게 사소설 느낌이 된 거지. 저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어 쓰는 여자아이가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등장하는 순간 하면서 이제 파악이 되긴 했어요. 걔가 이제 뭐 또 회개시켜 주겠구나. 맞아요. 자기 딸이랑 그래서- 비슷한 나이 또래니까. 스스로 다 죽여놓고 또 막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딱 그렇게 흘러가긴 했죠. 이게 영화가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자신 안에 어떤 갈등으로 그리기보다는 사실 막 부딪히면서 네. 뭔가 여러 집단의 어떤 이상이 또 다 다르잖아. 네.
그거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세바스티앙한테 좀 초점을 맞추고 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9개월 전에 처음 사태 시작 시점이 이제 보여집니다. 집단 자살 뉴스가 막 흘러나오고 그 세바스티앙은 학교에 있던 그 딸을 데리고 이제 와서 이제 아내랑 조우하는 요 상황에 이 아내가 약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냥 차 막 다니는데 차도를 막 몇 번을 건넜다 왔다 갔다 하다가 차에 치여서 그냥 죽어요. 그게 한번 보여지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딸이랑 뭐 둘이 살았겠죠, 당연히. 자, 이게 이제 과거로 보여지고 그 첫 번째 시점에서 이제 한 집단 제거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타깃을 물색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기 그 여자 하나가 막 혼자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세바스티안이 이제 몰래 또 접근을 합니다. 여기는 또 특이하게 개를 데리고선 다니잖아요. 개를 앞에다 묶고서는 그리고 얘가 이제 몰랐던 거는 아, 당연히 이제 혼자구나라고 해서 이제 쉽게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집단이었어. 심지어 개 2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일행이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야. 아니 소리를 내고 접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몰래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의심을 해. 그리고 요 하여튼 개 2마리 데리고 다니는 요 두 남자는 끝까지 거의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잖아요. 의심을 했으면 좀 빨리 처단을 그렇지. 하든가. 그렇지. 아무튼 이때도 같은 방식인데 아 내가 발전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 아 그렇지 뭐. 뭐 어떻게 얘기해. 아니 송강호 씨가 갑자기 여기서 이 뭐 발전기가 있는데 말이야 하면서 그냥 뭐 하면서 아지트로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요 인물이 이제 2명을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처음 보고 이제 접근할 타깃으로 삼았던 여자가 이제 클레어라는 여자고 독일 관광객 소녀가 이제 소피아. 이렇게 됐는데 소피아는 이제 독일에서 여기 스페인으로 이제 관광을 왔는데 엄마를 잃어버렸어. 근데 엄마랑 같이 몬주익 성에 가기로 한 거야. 그 바르셀로나 가면 몬주익 많이 가죠. 예전에 황영조가 거기 금메달 따가지고 몬주익의 영웅이었잖아. 야. 이게 이제 산 위에 있는 성이죠. 그래가지고 곤도라 같은 거 타고 올라가는 거죠? 케이블카. 곤도라 아니 아이씨. 곤도라 아니 케이블카. 케이블카. 그래서 야 저렇게 위험하게 생겼다고라고 했는데 저도 안 가봐서 네. 찾아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엄청 현대적으로 해놔서 요즘 한국도 케이블카 그렇게 길게 해놓은 거 되게 많잖아. 네. 여수에서 저희 한번 타봤죠. 은근 무섭던데. 알렉스 왕의 어떤 가이드 하에 탔죠. 네. 야 알렉스 왕 가운데 앉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이 몬주익 성으로 가자. 이게 천혜의 요새다. 산꼭대기에 있고 케이블카가 아니면 접근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 꼬마 관광객이 하는 말에 금방 설득이 돼서 가기로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계속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다가 이 세바스티앙이 와가지고 이제 통역을 해줘서 얘기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이제 그쪽으로 갔을 거다 뭐 이런 것 아, 때문에 예.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 네. 뭐 실제로 뭐 정부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뭔가 군인들이 거기 있었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은 거였잖아요. 이 소피아. 아 그게 엄마가. 그러면 그럼 예. 맞겠네. 네, 뭔가 방송을 들었고 그래서 거기로 가기로 했다가 손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린 거였죠. 아무튼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몬주익으로 가는 길이 펼쳐집니다. 가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눈을 가리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한 블록씩 이동을 하다가 건물 안에 빨리 들어라 한 다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우편물을 확인을 해. 응. 그럼 이제 주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잘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언제 가? 그러니까. 근데 세바스티앙이 나중에 이제 나 따라와 하고서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왕 하고 다니지. 차로 가잖아 그냥. 자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이 빌런이잖아 세바스티앙이. 네. 전날 밤에 그 개 2마리 데리고 다니는 개 목줄에 살짝 칼로 이제 금을 거나요. 끊어지게.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뭔가 일을 다 꾸며놓는 게 뻔히 너무 보이잖아요. 근데 개도 반응을 하나 그건 잘 몰랐는데 반응을 하는데 그 뭔가 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개가 자살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자살은 하지 않는데 되게 난폭해지는 걸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리잖아요. 난폭. 남보 개죠. 남보. 아무튼 그래서 이 썰어놓은 게 발동이 돼서 개들이 막 뛰쳐나가지. 네. 그러면서 일행이 갑자기 위기가 닥쳐요. 그러고 나서 개 주인이 사망을 해. 왜냐면 불안했어. 야 어딨어? 하면서 야 바둑아 하면서 부르다가 걔 이름 뭐였니? 아무튼 그러다가 얘가 이제 먼저 죽고 이 일행 중에 무슨 뭐 후장
후작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었어. 부부 중에 네. 노부부가 있었죠. 후작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 노인이 한 명이 걔한테 물린다.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잖아요. 자신한테만 들리는. 그러니까 세바스티앙이 옆에 있는 딸처럼 다른 사람한테도 한 사람씩 그런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개주인한테는 개 목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가지고 결국 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였어. 나중에 이제 그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지. 네. 뭐라고 하더라? 뭐 물리학적으로 뭐 그런 건데 이제 완성이 안 돼 있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듯한 뭐 그런 네,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상황과 뭐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냥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 돼서 그러니까. 와서 이제 꼬셔간다. 뭐 그런 느낌의 이제 사악한 어떤 존재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건물 안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어 같은 경우는 동생 목소리가 이제 막 들린다. 그쵸. 동생이 자꾸 눈 떠 막 이런다는 거야. 근데 동생한테 약간 그 부채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뭐 지켜주지 못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소피아는 이제 엄마 목소리가 들린 거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소피아는 어디 갔어 했는데 혼자 막 울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제 세바스티앙이 그 자기 딸한테 예전에 선물로 줬던 천사 세라핌의 모양이 담긴 펜던트를 건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세바스티앙의 그 과거가 또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딸하고 이제 둘만 남았었잖아. 네. 둘이서 꽤 오래 버틴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딸이 하필 또 아파. 뭐 그랬죠. 병에 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잘 못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던 것 같아. 계속 누워 있고 어디 멀리 못 가고. 뭐 그런 상황인데 다시 현재로 보면은 이 딸이 이제 우린 다 알지. 얘는 내 환영이 건데! 빼졌어. 깜짝 놀랐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니 그 환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잖아. 계속 얘가 내 건데 왜 줬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달달 볶고 있지. 그 막 피 흘리고 있잖아요. 피 흘리면서 말하잖아요. 뭐 이제 그런 것도 여기서는. 있고 막 머리에서 항상 피 흘리고. 네. 그리고 이제 클레어는 네가 그 듣는 목소리는 다 가짜다. 계속 깨우쳐 주지. 그러니까 듣고 있는 모든 게 다 저 어떤 존재가 우리를 깨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세바스티앙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를 말 안 해주니까 자꾸 이제 캐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 결국 말은 안 해줬어요. 여기까지도. 음. 나중에 가서 이제 말해주죠. 딸에 대한 얘기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에서 항생제를 찾게 돼. 왜냐면 아까 그 후장 양반이 걔한테 물렸잖아. 네. 그런데 요 상황에서도 이제 세바스티앙을 이렇게 한 놈씩 깨워서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건물 돌아다니다가 거기 창문 다 닫았어? 그랬더니 다 닫았어 하고 한 명 꼬셔가지고 창문 안 닫았지? 또 한 명 보내고. 근데 거기가 또 식당이었잖아요. 거기에 어. 있던 칼로 자기 배를 그렇게 여러 번 찔러서 죽이냐? 자살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자살한 장면 창의적이라고 했잖아요. 별로 근데 재미는 없었어. 그 버스에 머리 갈고 뭐 이런 거보다 그때가 좀 그랬죠. 약간 좀 느닷없게 시작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한 명 더 꼬시는 거야. 이제 클레어. 아나가 옆에서 저 클레어도 여기 데려와가지고 전현도 한번 저한테 먹겨 막 이러고 저 고양이 같은 년 하면서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서 꼬시는데 이때 차마 세바스티앙이 그러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라기보다는 안 했어. 그때 계속 아나가 하면서 내 말 안 듣고 아까 펜던트 주셔버리고 막. 그렇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왜 이 갈등을 했냐면은 한 사람 죽었잖아. 그러면 항상 그 영혼의 빛이 올라가는 걸 세바스티앙이 늘 봤는데 이번에 왜 빛이 보이지 않지? 라면서 약간 갈등을 하게 된 거였어. 원래 안 보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가 다른 거죠. 그 이경규가 한 말 중에 유명한 거 있잖아.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면 제일 위험하다고. 그 뭔가 이게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된 거야. 그렇죠. 그 내가 어떤 뭐 신의 뭐 임무를 대신 수행한다라는 정도로 네. 잘못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다 자살로 몰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데 이제 클레어 얘기를 듣고 약간 뭔가 감화됐는지 이제 그래서 안 보인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뭔가 이제 마음의 갈등이 어쨌든 네. 반영이 됐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작 부부가 이제 뭐 사망 플래그를 찍습니다.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원래 이혼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혼 안 해서 다행이야 이러면서 토닥토닥 하다가 이제 죽는 거지 뭐. 그가 이 얘기 할 때 아이고 다음 타겟은 이분들이겠구나 그랬죠. 뭐 그렇게 됐고 뭐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다시 몬지구를 이동하는 중에 그 보이는 자들의 습격이 시작이 됩니다. 얘네들 다 보이니까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과정에서 아까 말한 후작 부부가 리타이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건물 안으로 피신을 하긴 했는데 이때 그 세바스티앙의 고글이 그 작동이 안 된다. 다 보인다. 까만치를 가라로 했다. 이걸 다 들켜버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자 따라와 하고선 손잡고 클레어랑 소피아랑 해가지고 셋이 이제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지 클레어 보기에는. 그래서 냅다 그냥 뺏어가지고 보니까 이거 다 뚫렸구만 뭐 어떻게 생겨 막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때 아나는 옆에서 계속 또 이제 바람을 놓고 있는 거지 이 환영이. 전현 얘기 듣지 마. 막 이런 거 아니었을 거. 갑자기 그 아침 드라마 되는데 앙코야기 같은 년 전현 죽여. 아니 이렇게 재밌는 영화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계속 두 사람을 구원해라라고 이제 종용을 하는데 이 사이에 이제 클레어랑 소피아는 세바스티안이 얘가 보이는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둘이 튀죠. 예, 도망쳐서 건물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래서- 왜 위로 올라가냐고 항상. 이럴 때 문제는 꼭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위밖에 없어. 어디로 가? 아니 그럼 옥상으로 가서 어떻게 다닐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스크림을 봤기 때문에 이제 지적을 해줘가지고 위로 올라가봤자 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네. 이 상황에서 안 올라갈 것 같니? 올라가겠죠. 올라갈 걸? 길이 없잖아.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건물 옥상까지 갔는데 네. 이제 막 몸싸움을 하게 됐지. 가까이만 와봐라 하면서 이제 클레어가 이제 세바스티안과 위협을 하고 이러다가 얘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요. 클레어가. 근데 다행히도 밖에 그 비계가 있었어. 그 비계라는 거는 그 공사할 때 네, 건물. 떨어지지 말라 깔아놓은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여기에 안착을 해서 뭐 죽지도 않고 뭐 다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때도 그 아나가 소피아 빨리 눈 가리게 막 벗기라고 막 압박을 하는데 결국은 벗기지 않는다. 자력으로. 그러고 나서 과거 아나의 생일 회상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보이는 자들의 대장 그 신부가 이제 습격을 해서 결국은 지가 하던 짓을 똑같이 당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나는 눈을 뜨고 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옥상에서 스스로 투신을 했고 자기는 이때 보이는 자로서 이제 각성을 하고 살아남았던 거였다. 그러니까 딸 죽는 걸 봤으니까 아마 돌았겠죠 거의. 뭐 그래서 이제 네. 딸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옆에 뭔가 이제 환영이라도 두고 얘가 뭔가 하라는 그런 식의 행동을 계속 하면서라도 이제 살아온 게 아닐까. 그리고 죄책감이란 얘기가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하는데 결국 아나의 생일에 그 촛불만 안 켰으면 사실 안 들킬 수도 있었거든요. 하긴 또 그렇네. 네, 그래가지고 아나가 계속 그 얘기, 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 자책감도 있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 영화 메멘토 생각도 좀 났거든요. 뭐 메멘토 오래됐으니까 이거 스포일러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결국 이제 영화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단기 기억 상실증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잖아. 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를 사실 보여줬던 어떤 영화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 작품도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세바스티안 그러니까 혼자 보여. 딸도 없어. 다 잃었어. 그거 어떻게 살아가? 딸이 이끄는 대로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비극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자, 다시 현재로 오면은 그 비계를 통해서 일단 건물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세바스티안이 이제 각성을 했기 때문에 제발 날 믿어줘. 이러면서 그 보이는 자의 이제 추격을 따돌리게 돼. 왜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는데 나는 남자 너는 여자 해서 쫓아오는 애가 여자였어 하필. 그래서 당연히 그 여자는 얘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네, 맞아요. 덤벼 들었는데 세바스티안이 이제 눈을 뜨고 네. 이제 몸싸움으로 이제 떨궈 버리지.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제 설정 붕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제 각성을 했으면은 그 눈을 이제 뜨는 순간 사실은 이제 자살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치트키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세바스티안이. 근데 초반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설정이겠지만 네. 나는 이게 보여. 너희들도 이걸 봐. 뭐 이런 욕망에 이제 휩쓸린다라는 설정인 거잖아. 네. 근데 그거를 한번 극복을 했다.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안의 싸움으로 결국 귀결이 된다. 이런 점이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결국 뭐 치트키 뭐 이런 걸 넘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 하나에게 어떻게 세계의 존망을 맡긴 듯한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자, 그러고 나서 몸싸움 승리하고 이제 차 타고 이제 막 갑니다. 마구잡이로 바르셀로나를 이제 질주를 하지. 그리고 차 타고 막 가니까 금방 몬주이기더라고. 그렇겠죠. 그렇게 먼 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둘만 올려보내고 이제 세바스티안은 자기 스스로 장비가 되기로 합니다. 장판교를 그냥 막아 서버리지. 야 일로 와봐라 덤벼라 이놈들 하면서 나를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차를 또 터뜨려가지고 이제 추격을 또 막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혼자 버텨. 그러고 이제 클레어랑 소피아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막 눈 가리고 계단 위로 가는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생기면 난 절대 안 갈 거야라는 마음으로 찾아봤는데 절대 이렇게 안 생겼어.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면 되겠냐?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겠죠.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서 아니 뭐 계단이
아니 그 발 빠질 때 나도 모르게 아니 막. 계단을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진짜 계단 한 칸 빠졌는데 막 위에서 완전 추락할 뻔했잖아. 네. 아무튼 이건 영화적 어떤 연출이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찾아보게 만들었어. 아이씨.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케이블카 타려고 위에 갔는데 전기도 안 되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막 실망하고 있었죠. 이 거짓이었구나, 가짜였구나. 근데 그 앞에 종이 있네. 종을 막 울리잖아요. 막 땡땡땡땡땡땡땡 하니까 작동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마 바닥에서 들은 그쵸.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소리를 그 미지의 존재도 이제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전혀 보여지지 않지만 카메라 웍으로만 이제 계단을 그 따라서 계단을 또 막 막 올라오잖아. 올라가. 그 위험한 계단을 막 올라와. 그리고 얘도. 나뭇잎이 막 공중부양하고. 그렇지. 그러고 나서 얘네 또 생각하는 게 나는 죽어도 못하는 짓인데 케이블카가 어쨌든 순서대로 와서 이제 탑승을 하는 건데 이게 공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위험하게 안 돼 있어. 당연하죠. 아무튼 지금 뭐 폐허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구형 케이블카로 바뀌었나 봐. 말도 안 되는 걸로 하여튼 돼 있는데 여기서 세 보니까 하나 둘 셋에 뛰면은 탑승할 수 있대. 여기서 진짜 그래 그 좀 영화 전체적으로 재미가 없었지만 여기서 조금 쫄깃하긴 했지. 쫄깃하긴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탑승을 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세바스티앙은 그 뭐 마지막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와 맞다이 뜨다가 철근으로 서로 이제 꽂히고야 돼서 죽는다. 아니 그것도 처음에는 신부 얼굴이 아니라 자기 딸 얼굴로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각성을 했으니까 넌 내 딸이 아니야. 그리고 확 찔러버리니까 신부로 바뀌어 있었죠. 뭐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그래서 주인공이 죽었다. 그냥 뭐 희생했다 정도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그렇게 큰 임팩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결론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살았어야지 이 뭔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야 이거는 이제 토스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자 우리 바르셀로나는 여기까지 할게. 자 다음 서울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니네 서울을 얼마나 잘 알아보자. 나 우리 남자 아내 싸움으로 그렸어. 아이디어 좋았지 뭐 이 정도로.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런 걸 많이 해봐가지고 반도도 있었고. 근데 그 설정으로 하면은 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네. 자 클레어랑 소피아가 이 케이블카를 타고 어찌저찌 이제 몬지에게 도착을 했어. 그리고 뭐 세바스티앙은 뭐 철근과 함께 꼬치가 돼서 이제 사망한 것처럼 보이고 딸의 환영이 이 배 위에 기대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우린 함께야 하면서. 그리고 몬지에게 도착을 해보니까 진짜 전편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생활 중이에요. 네. 그리고 군인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네. 그리고 소피아는 엄마랑 여기서 엄마가 만납니다. 진짜 와 있었어. 엄마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뭘 하냐. 그 보이는 자들을 이제 데려와가지고 얘네들의 DNA 변형을 이용해서 그 미지의 존재와 맞설 방법을 실험 중이다. 그래서 되게 어둠 속으로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더라고요. 쥐를 바깥에다 한번 내놔봐. 얘 그 DNA 변형된 어떤 걸 한번 주사를 놓은 다음에 이 쥐가 이제 조금 바뀌었겠지. 뭐 유전자 구조가 이래놓고 한번 내놔. 근데 금방 죽어. 이제 그래프로 이제 쥐가 이제 죽는 것처럼 이제 보이면서 끝. 결국은 되게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암시를 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바스티앙이 안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못 살렸지. 아무튼 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잖아. 이게 약간 네즈코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걸 찾아야 되는데 오래 걸린다. 무잔도 오래 걸렸잖아. 그렇죠. 얘네도 오래 걸릴 거다.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아이디어는 좀 좋긴 했는데 이 아이디어가 과연 이 영화 맞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1편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버드박스 챌린지 같은 게 생길 정도로 별로 안 좋은 유행이었지만 그런 것까지 막 생기면서 엄청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근데 요번 편은 그런 이펙트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공포가 핵심인데 네. 그 중심에 보이는 자의 어떤 갈등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평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갈등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되게 힘들거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책을 이제 고안을 했겠죠. 딸의 죽음과 딸의 환영에 시달리고, 네. 그래서 뭐 신의 이름으로 뭐 구원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맞상대로 이제 신부를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방식이 효과적이었나라는 것에서는 딱 봤을 때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의문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시리즈는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들거든요. 네. 5년 만에 만들어졌다는 게 좀 아쉬울 정도고 뭐 여러 나라에서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단편에 되게 잘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소재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인디스럽게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각 유명한 관광지만 모아가지고 해도 재밌겠다. 아니 관광지가 꼭 아니어도 어느 정말 이제 생존에 성공한 어떤 집단이 그 안에서 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가 보이는 자라는 식으로 뭔가 음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그냥 그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한 공간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고작 이렇게 했다라는 거 스케일은 굉장히 큰데 그냥 안으로 침잠한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둘이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편의 긴장감을 이어가진 못했다. 그리고 버드박스라는 그 뜻이 그때 그 새가 뭔가 그 미제 존재를 알면 이렇게 미리 반응을 해가지고 알려준다 이런 게 1편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버드박스였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를 그냥 세바스티안이 다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쥐가 아니라 새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정도면은? 그렇죠. 이거 마우스 박스잖아. 그러니까. 아쉽네.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했어요. 저는 그럼 이렇게 할게요. 볼 수 없다는 공포가 휘발되다. 사실 그게 핵심 아니야? 맞아요. 나 안 보여. 이게 얼마나 불안해. 우리 그러니까. 거기 막 동조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무 숨을 멈추면서 봤거든요. 1편 볼 때는 내가 그 장면에 왜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보게 되는 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산드라 블록이 그 눈 가린 채로 막 급류도 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 맞아요. 애 둘 데리고. 그거 어떻게 내려갈 줄 알고 그거를 그러니까 막 타냐고. 그런 엄청난 그런 장면들 거기서도 보이는 자가 나오고 막 그랬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보이는 자를 중심에 놨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아무튼 뭐 스페인의 감각은 이런 걸로 알겠습니다. 네. 스페인 너무 비하하는 듯한 말하는 뭐 이상한 스페인 대표는 아니지만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요. 자, 약간은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천원돌 파이플레 버드박스 바르셀로나 편은 이렇게 맞춰보고요. 네. 다음은 그래서 둘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 동안 앓으면서 많이 보지 않았냐라고 전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뭐 계속 누워 있었으니까 계속 봤지 뭐. 책 보고 뭐 영화 보고 계속 보기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먹었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되게 금방 하는 것 같네요. 일주일 만에 또 하는 거네. 그렇네요. 예. 뭐 얼마나 봤는지 한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니가 꽤 봤으면 얼마나 봤겠어? 뭐 이런 방식으로.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돌파 A플레이.